병보다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간병입니다. 환자보다 가족이 먼저 지쳐 무너지는 현실, 하루 10만 원씩 쌓이는 간병비 앞에서 아무 준비 없이 당황하는 사람들을 저는 수십 년 동안 병원에서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이 영상은 간병의 현실과 반드시 준비해야 할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어느 날 병실 복도를 천천히 걷다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는 어르신을 마주쳤습니다. 혼자 계시더군요. 간병인도 없고 보호자도 없고 옆자리 환자도 조용한 상태였습니다. 가만히 그분 곁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보니 자녀들은 모두 바쁘고 간병비가 너무 부담돼 당장엔 혼자 지내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루 3끼 식사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물도 마시지 않아서 탈수로 입원하신 경우였죠. 그분을 보며 간병이라는 단어가 단지 도움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품격과 존엄에 관한 이야기라는 걸 다시 느꼈습니다. 저는 내과 과장으로 병원에서 수십 년을 근무했고 90이 넘은 지금도 환자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도 간병이라는 주제만큼은 늘 마음이 복잡합니다. 환자가 아픈 것보다 주변 가족이 함께 무너지는 걸 더 자주 보기 때문입니다. 특히 요즘은 자식들도 생계를 책임지느라 부모님 간병에 전념하기 어렵고 그렇다고 간병인을 쓰자니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하루 10만 원씩 잡아도 한 달이면 300만 원이 넘습니다. 이건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 경제력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프면 병원 가면 되지라고 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병원이라는 공간은 치료의 공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누워있는 시간 동안 돌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태가 더 나빠지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저는 수많은 노인 환자들이 병보다 방치로 더 악화되는 걸 봐왔습니다. 약은 제때 먹어야 하고 몸도 조금씩 움직여야 하는데 간병인이 없으면 이 기본적인 일조차 어려워집니다. 간병인을 쓰지 않으면 누군가가 병실에 하루 종일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누군가는 대부분 딸, 며느리 혹은 혼자 살고 있는 배우자입니다. 그렇게 누군가의 인생이 통째로 멈춰버리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저 역시 오랫동안 간병인을 두지 못한 노부부의 사연을 기억합니다. 부인은 골다공증으로 골절이 있어 입원했고 남편은 허리도 안 좋은데 매일 병원에 왔습니다. 결국 부인의 상태보다 남편의 건강이 먼저 무너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간병의 현실입니다. 건강보험처럼 간병도 준비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간병비 보험을 사치처럼 여기고 나는 아직 멀었어 하며 미룹니다. 하지만 간병은 예고하고 찾아오지 않습니다. 특히 낙상이나 뇌출혈, 고혈압 등은 하루아침에 몸을 쓰지 못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준비된 사람과 준비되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바로 그 첫날부터 시작됩니다. 누워있는 당사자는 말할 수 없고 보호자는 당황하고 비용은 계속 쌓입니다. 저는 그런 장면을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간병비가 없어서 치료를 중단한 경우도 있었고 퇴원 날짜를 며칠이나 미뤄가며 어떻게든 병원에 더 머무르려 애쓰는 가족도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은 딱 하나입니다. 설마 우리가 그런 일이 생기겠어 하고 넘겼다는 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단 한 분이라도 이런 상황을 피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간병이라는 말은 따뜻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현실은 굉장히 차갑습니다. 돈이 있어야 누군가의 손을 빌릴 수 있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보호자의 눈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의사이자 한 가정의 아버지이자 이제는 간병이 가까운 연령에 다다른 사람으로서 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간병은 어느 날 문득 우리에게 찾아오는 문제이고 그 순간 준비되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은 너무나 다르게 흘러갑니다. 부디 이 이야기를 듣고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준비되어 있는가라는 질문을요. 그날도 별다를 것 없이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평소처럼 세수를 하고 물을 마시고 창밖을 보며 오늘은 뭐라도 좀 해볼까 생각했죠. 그런데 그날따라 다리가 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잠시 쥐가 났나 싶었는데 금세 왼쪽 다리에 힘이 빠지고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화장실에 가려다 넘어진 그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이제 내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당장 일어나 보려고 애썼지만 움직일 수 없었고 결국 아내가 구급차를 부르며 병원에 실려왔습니다. 처음엔 뇌졸중을 의심한다고 했고 검사를 받는 내내 내가 정말 이렇게 되는 건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병실에 누워 있습니다. 말은 어렵지 않게 하지만 몸은 마음처럼 따라주지 않습니다. 특히 다리가 내 것이 아닌 것 같고 혼자 힘으로 일어나는 일조차 버겁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 시간이 많아졌고 그 안에서 별별 생각이 다 듭니다. 내가 이렇게 오래 누워 있어도 괜찮을까? 누가 날 돌보지 하는 걱정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죠. 처음 입원했을 땐 아내가 매일 와서 곁을 지켜줬습니다. 밥도 떠먹여주고 물도 자주 마시라고 챙겨주고 소변도 받을 때마다 손을 씻고 또 씻으며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도 점점 지쳐가는 게 보였습니다. 허리도 안 좋은 사람이 병실 침대 옆 바닥에 앉아 하루를 보내고 나면 얼굴에 생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간병인을 쓰자고 내가 말했을 땐 한숨부터 쉬더군요. 하루에 10만 원씩, 한 달이면 300만 원이 넘는다는 얘기만 반복하며 지금은 그럴 여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집안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아는 나로서도 차마 더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시 아내가 돌아와 제 옆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도 힘든 건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미안한 마음에 눈물이 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되어야 했나? 이렇게까지 가족에게 짐이 되어야 했나? 예전엔 TV에서 누워있는 사람들을 보며 저건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내가 그렇게 되니 알겠더군요. 사람은 한순간에 바뀔 수 있다는 걸. 입원하고 며칠 후 병원 사회복지사가 와서 간병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해 줬습니다. 그런데 해당 사항이 안 된다는 말만 들었고 결국은 돈이 없으면 아무 대책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보험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스쳤습니다. 예전에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았습니다. 간병비 보험이 있으면 이런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된다고. 그런데 나는 그때도 이렇게 말했죠. 나는 아직 괜찮다고. 그런 건 젊은 사람들 얘기라고.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준비가 더 필요한데 나는 오히려 더 무방비 상태로 노년을 맞이했습니다. 간병을 받는 입장이 되어보니 가장 힘든 건 몸이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누군가의 손길 없이는 하루도 버틸 수 없다는 자각이 들 때마다 마음이 서글퍼지고 내 존재가 작아지는 기분이 듭니다. 간병인을 쓰는 것도 사치처럼 느껴지고 가족에게 의지하는 것도 미안하기만 하니 매일매일이 눈치의 연속입니다. 내 몸을 움직이지 못하면서도 마음은 자꾸 움직이려 하니 그 괴리가 더 힘들게 느껴집니다. 만약 내가 미리 준비를 했더라면, 간병비 보험 같은 걸 들어뒀더라면 아내에게 이렇게까지 부담을 주진 않았을 텐데 하는 후회가 계속 밀려옵니다. 병실 창밖을 보며 문득문득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다시 걷게 되면 꼭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건 보험 하나 들어두는 일이다라고요. 누워있는 이 시간이 나를 바꾸고 있습니다. 준비된 노년과 준비되지 않은 노년은 이렇게 다르다는 걸 내가 지금 몸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분이 계신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안 아프다고 해서 내일도 괜찮으리란 보장은 없습니다. 병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고 간병은 그 병보다 더 빠르게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그게 바로 지금 제가 처한 현실입니다. 어머니가 쓰러졌다는 전화를 받은 건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였습니다. 처음엔 그냥 피곤해서 어지러웠겠거니 했지만 막상 병원에 도착하니 사정은 훨씬 심각했습니다. 왼쪽 팔다리에 마비가 왔고 말도 조금씩 더듬기 시작하셨습니다. 뇌경색이라고 했고 당분간은 입원하면서 상태를 지켜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제 일상을 통째로 바꾸게 됐습니다. 아침엔 출근 전에 병원에 들러 어머니 얼굴을 보고 점심엔 중간에 간단히 안부 전화 한 통 넣고 퇴근 후엔 병실에서 몇 시간씩 머물다 밤늦게 귀가하는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처음 며칠은 정신없이 움직였고 감정이 느껴질 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현실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병원은 생각보다 차가운 곳이었습니다. 간호사들도 바쁘고 병실마다 환자 수가 많다 보니 어머니 한 분을 전담해 줄 수는 없는 구조였습니다. 누군가가 계속 옆에 있어야 했습니다. 어머니가 손을 움직이지 못하니 식사를 도와야 하고 물을 마시는 일도 몸을 뒤집는 것도 도와드려야 했습니다. 며칠은 아버지가 함께 계셨지만 아버지도 허리가 좋지 않으시다 보니 점점 지쳐가셨고 결국은 제 몫이 되어버렸습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매일 병실에 들락거리는 생활이 이어졌고 체력적으로도 한계가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간병인을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루에 10만 원, 한 달이면 300만 원 가까운 돈이었습니다. 처음엔 부담스러웠지만 그래도 어머니를 위해선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간병인을 쓰고 나니 또 다른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낯선 사람에게 부모님을 맡긴다는 불안감, 혹시나 어머니가 불편해하시진 않을까 하는 걱정, 그리고 매달 나가는 간병비를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압박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더구나 저는 자녀도 있고 집 대출도 갚아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어머니를 돌보는 동안 아이들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고 배우자와도 점점 대화가 줄어들었습니다. 하루는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하더군요. 이렇게 계속하면 집안도 무너진다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도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하나 막막했습니다. 부모님을 모른 척할 수도 없고 가족을 외면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간병비 보험이라는 걸 찾아봤습니다. 어머니가 보험이 있었더라면 어땠을까? 그랬다면 이렇게 갑작스럽게 모든 부담이 내게 쏠리진 않았을 텐데. 주변에서 간병비 때문에 가족 간의 갈등이 생기고 결국 부모님을 요양병원에 보내는 경우를 보며 안타까웠는데 이제 그 일이 우리 집에도 벌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험 하나만 들어놨어도 상황은 달라졌을 겁니다. 간병인을 쓰는 것도 병원비를 내는 것도 모든 게 조금은 덜 힘들었을 겁니다. 저는 지금도 간병인을 유지하고 있지만 언제까지 이 상황을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가끔은 어머니가 회복하시지 못할까봐 걱정되고 또 가끔은 내가 먼저 지쳐 쓰러질까봐 무섭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속상한 건 어머니가 미안해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힘든 걸 아시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눈치만 보십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조금이라도 덜어낼 방법은 결국 미리 준비하는 것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간병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고 그 순간 가장 큰 짐은 돈과 시간 그리고 감정입니다. 간병비 보험이 당장 무언가를 바꿔주진 않더라도 적어도 누군가가 쓰러졌을 때 가족이 함께 무너지지 않게는 해줄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부모님이 건강하실 때 우리는 그걸 너무 당연하게 여겼고 막상 위기가 닥치면 아무 준비 없이 허둥지둥하게 된다는 걸요. 어머니가 병원에 누워 계신 지금 저는 매일 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때 보험 하나만 들어놨어도 지금보단 덜 힘들었을 텐데. 그리고 이제는 제 아이들 그리고 제 남편을 위해서라도 저는 준비를 시작하려 합니다. 이건 단지 보험 이야기가 아니라 삶의 존엄을 지키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간병은 단지 누군가를 돌보는 일이 아닙니다. 가족이 함께 버티는 시간이고 준비되지 않으면 누구라도 쓰러질 수 있는 현실입니다. 저는 그 현실을 지금 몸으로 겪고 있습니다. 의사로 수십 년을 살다 보면 환자에게서만 배우는 게 아닙니다. 가족들에게서도 배웁니다. 환자는 몸으로 고통을 겪지만 가족은 마음과 삶 전체로 함께 아픕니다. 간병이란 게 바로 그렇습니다. 병보다 오래 가고 약보다 무거운 것이죠. 저는 병실에서 많은 가족들을 봤습니다.
처음엔 정성스럽게 간병을 시작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표정이 지쳐갑니다. 특히 경제적인 문제는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찾아옵니다. 간병은 일주일, 보름만 하고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한 달, 두 달, 길게는 1년 넘게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동안 누군가는 회사를 그만두거나 가게 문을 닫거나 자신의 삶을 멈추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 감정도 무너지고 관계도 흐트러집니다. 저는 간병인을 쓰지 못해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처음엔 사랑으로 시작하지만 나중엔 서로 눈치를 보고 때로는 감정이 격해지기도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늘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미리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단 하나 있다는 걸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바로 준비입니다. 저는 의사이지만 동시에 환자들의 말도 많이 들었습니다. 선생님, 이럴 줄 알았으면 미리 보험이라도 들어둘 걸 그랬어요. 이런 말을 입버릇처럼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간병비 보험이라는 건 거창한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입원하거나 장기 요양이 필요한 상황이 왔을 때 일정한 금액이 매달 지원되도록 해주는 장치입니다. 이 돈은 간병인을 쓰든 가족을 부르든 요양병원에 가든 어느 상황에서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아직도 보험이라면 죽을 때나 쓰는 것, 젊을 사람이나 준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누구보다 잘 압니다. 뇌졸중이나 낙상, 골절 같은 문제는 나이를 가리지 않고 찾아옵니다. 그리고 간병은 그런 문제보다 훨씬 더 길고 사람을 지치게 만듭니다. 보험을 준비했다면 적어도 간병인을 쓰는데 주저하지 않을 수 있고 가족의 일상이 무너지지 않게 막아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장면을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어떤 환자분은 간병비 보험 덕분에 6개월 동안 안정적으로 치료를 받았고 그동안 가족은 각자의 일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준비가 안 된 가족은 한 사람이 직장을 그만두고 다른 가족은 대출을 내고 결국은 환자와 가족 모두가 고통 속에서 지쳐버리더군요. 간병이라는 단어는 따뜻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있어야 누군가를 부를 수 있고 체력이 있어야 옆에 오래 머물 수 있으며 감정이 지치지 않아야 사랑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험은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와 마음을 지키는 수단입니다. 간병은 언제든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지금 건강하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수없이 건강했던 분들이 갑작스럽게 쓰러지는 장면을 봐왔습니다. 그래서 말하고 싶은 겁니다. 아직 아무 일도 없을 때 준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응이라는 걸요. 보험 하나로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지만 그 하나가 삶의 균형을 지켜주는 기둥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뭔가를 잃은 다음에 준비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간병만큼은 잃기 전에 대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간병은 시작되면 이미 너무 늦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의사로서 말하는 게 아니라 한 명의 노인으로서 말하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약해지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지는 순간이 많아집니다. 그때 당황하지 않고 미안해하지 않으며 나답게 살기 위해서라도 준비는 필요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사람이고 사람보다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존엄입니다. 그 존엄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준비는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준비가 나중에 나를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겁니다. 간병비 보험, 이름은 생소할지 몰라도 그 의미는 누구에게나 절실한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나와 내 가족을 위해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할 때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오늘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간병은 갑자기 찾아오고 준비는 미리 해야 하며 후회는 가장 늦게 온다는 걸요. 병원에서 오랜 세월을 보내다 보면 기억에 오래 남는 환자가 있습니다. 한 분은 심한 뇌졸중으로 쓰러져 몸의 절반 이상을 쓰지 못하는 상태로 실려 오셨습니다. 전형적인 고위험군이었고 저는 솔직히 회복이 쉽지 않으리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달랐습니다. 병실에는 항상 누군가가 곁에 있었고
식사 시간마다 균형 잡힌 식단이 챙겨졌으며 리듬 있는 물리치료가 빠지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알고 보니 환자 본인이 몇 년 전 간병비 보험에 가입해 있었고 그 덕분에 전문 간병인을 고용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가족들은 물론 걱정도 많고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간병의 가장 무거운 부담인 경제적 압박에서만큼은 비교적 자유로웠습니다. 환자는 점차 회복의 속도를 올렸고 의사인 저로서도 보기 드물게 상태가 안정되어 갔습니다. 그분의 가족이 병실에 남긴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아버지가 미리 보험 하나 들어두신 게 우리 가족을 살렸어요. 아니면 우린 모두 무너졌을 거예요. 그 말이 제 가슴에 남아 지금도 많은 이들에게 반복해 전하게 됩니다. 간병은 질병만의 문제가 아니라 생활 전체를 뒤흔드는 문제입니다. 준비된 사람은 치료의 시작부터 다릅니다. 당황하거나 지체되지 않고 필요한 돌봄을 빠르게 마련할 수 있습니다. 간병인을 쓰는데도 망설이지 않고 치료 계획을 조율하는데도 여유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이 서로에게 짐이 되지 않고 환자도 미안한 마음보다는 회복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저는 반대로 아무 준비 없이 병원에 오는 수많은 사람들도 봅니다. 그분들은 치료보다 간병을 먼저 걱정합니다. 비용 때문에 필요한 간병인을 쓰지 못하고 가족이 돌아가며 병실을 지키다가 결국 체력과 마음이 모두 소진되곤 합니다. 이 차이가 바로 준비의 차이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두려운 일이 많아집니다. 몸이 말을 듣지 않거나 머리가 느려지거나 삶의 중심이 무너질까 걱정합니다. 하지만 진짜 두려운 건 아플까봐가 아니라 아팠을 때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그래서 준비라는 말을 강조합니다. 간병비 보험은 단지 돈을 보장하는 제도가 아니라 나의 마지막 자존심과 가족의 일상을 지켜주는 장치입니다. 준비한 사람은 병원에 와도 혼자가 아닙니다. 병원 밖에 있는 가족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늘 떠오르는 또 다른 환자분이 있습니다. 혼자 사시는 할머니였는데 오랜만에 찾아온 뇌출혈로 쓰러져 입원하셨습니다. 다행히도 이분도 보험을 들어두셨고 보호자는 조카 한 명이었지만 간병인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곁을 지켰습니다. 그 덕분에 말도 조금씩 다시 하시고 휠체어에 앉아 병실 창밖을 바라보는 여유도 되찾으셨죠. 어느 날은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난 내 삶을 혼자 책임진 것 같아서 기뻐요. 미리 준비하길 참 잘했어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간병이라는 말은 보통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뜻으로만 쓰이지만 준비된 사람에게는 스스로를 지키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바로 그 점입니다. 간병은 약한 사람만 겪는 일이 아닙니다. 누구든 예고 없이 그 순간을 맞게 됩니다. 준비된 사람은 그 순간의 중심을 지키고 삶을 무너지지 않게 붙잡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나이에 그리고 이 자리에서 수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단 하나입니다. 준비된 사람은 다릅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오직 지금 건강할 때 만들어집니다. 간병비 보험을 들지 말지 망설이는 분들이 있다면 제 이야기를 통해 단 한 사람이라도 마음을 돌릴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병보다 간병이 더 무섭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분들께 간절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금이 가장 현명한 순간입니다. 저는 수십 년을 병원에서 보냈고 수천 명의 환자와 가족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중 준비된 사람들은 정말 다르게 회복했고 다르게 살아갔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로 만들 차례입니다. 간병은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할 수는 있습니다. 저는 그 차이를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준비된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삶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는 걸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는 병원 복도를 걷는 속도도 느려졌고 진료실보다는 병실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환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일이 예전처럼 빠르진 않지만 그 속도가 오히려 더 많은 걸 느끼게 해줍니다.
제가 듣는 말 중 가장 많이 반복되는 건 이럴 줄 몰랐어요. 그때 준비만 했어도라는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아픔을 겪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을 어떻게 견디고 어떻게 이겨내느냐는 전적으로 그 사람의 준비에 달려 있습니다. 간병은 어쩌면 누구에게도 피해갈 수 없는 노년의 통과 의례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언젠가 누군가의 손을 빌려야 하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 손이 가족의 손이든 간병인의 손이든 또는 요양병원 직원의 손이든 간에 중요한 건 그 손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하루도 병원에서 환자들을 만났습니다. 누워있는 분들, 간신히 일어나는 분들, 그리고 그 곁을 지키고 있는 가족들. 누구나 처음엔 당황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지치고 끝내는 마음속으로 울곤 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 속에서도 간혹 평온한 표정을 짓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알고 보면 그분들은 준비가 되어 있던 분들입니다. 간병인을 쓰는데 망설이지 않았고 필요한 조치를 빠르게 결정했고 서로를 탓하지 않고 위로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 차이는 결국 준비에서 나옵니다. 저는 의사로서 많은 사람들의 몸을 살폈지만 오늘은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드리고 싶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며 나는 아직 괜찮아, 그건 나중 문제야 라고 생각하고 계시진 않나요? 그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간병은 내일 올 수도 있고 가족 중 누군가에게 먼저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당황하고 감정에 휘말리고 경제적 압박에 짓눌리게 됩니다. 반대로 준비된 사람은 그 순간에도 중심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저는 수없이 그런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준비하지 못한 가족은 환자보다 먼저 병들었습니다. 반대로 준비된 가족은 오히려 환자보다 먼저 회복의 길을 안내했습니다. 간병비 보험이라는 말은 아직도 낯설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것은 단지 보험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의 방식입니다. 내 삶을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고 마지막까지 나답게 살기 위한 방식입니다. 저는 이 나이에 무언가를 새롭게 배울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난 시간들을 되짚으며 단 한 가지를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준비된 사람은 삶의 끝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품위는 미리 준비한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보험은 그 선택 중 하나일 뿐입니다. 어떤 방법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부터 나의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저는 의사로서 그리고 이제는 간병을 받는 나이에 가까운 한 사람으로서 이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갑작스러운 병과 간병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지금 이 순간 행동으로 옮기는 단 하나의 준비가 결국 여러분을 지켜줄 겁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계기가 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간병은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그 대비를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순간입니다. 오늘도 한 명의 의사로서 그리고 한 명의 인생 선배로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준비된 노년은 결코 외롭지 않다고요. 준비된 사람은 마지막까지 자신답게 살아갈 수 있다고요. 그리고 그 준비는 지금 여러분의 작은 결심에서 시작됩니다. 그 결심이 여러분과 가족 모두의 내일을 바꿀 수 있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당신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루지 않는 것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한 건강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지금 바로 영상 위를 클릭해서 이어서 시청해 보세요.